여러분, 사슴 얘기 하나 해볼게. 어떤 사슴은 진짜 낙천적이야. 그냥 풀만 뜯어먹지. 근데 그런 애들 사자한테 잡혀먹어. 반대로 어떤 사슴은 풀 뜯다가도 고개 들어서 주위 살펴. 또 풀 뜯어. 다시 고개 들어. 이런 애들이 살아남았어. 진화론적으로 보면 불안이 생존 도구였던 거지. 실제로 20세기 후반 신경과학자 조셉 루드가 밝혀낸 건데, 두려움이랑 불안은 생존을 위한 경보 시스템이래. 진화심리학 연구에서도 나와. 불안 느끼고 환경 탐색한 개체가 포식자 피하면서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았대. 그래서 우리는 자동으로 걱정하게 돼 있어. 그게 본능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사자가 없잖아. 그런데도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어. 그게 싫으니까 뭘 하게 되냐? 유튜브 자극적인 영상, SNS 이런 데 빠지는 거야. 현대 사회에서 불안은 과도한 정보 자극 때문에 더 강해지거든.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 본능대로.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 한번 생각해봐. 가난하게 시작했는데 부자 된 사람들. 이 사람들 뭐가 다를까? 자청이라고 있잖아. 역행자 쓴 사람. 그 친구도 흙수저였는데 성공했거든. 역행자 읽어보면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와. 자의식 해체라는 거. 무슨 뜻이냐? 내가 가난해. 왜 가난할까? 부모를 잘못 만났어.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이게 합리화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환경 탓이야. 이렇게 되면 편하거든. 노력 안 해도 되니까. 반대로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게 자의식 해체야. 자청이 추천하는 방법. 자기처럼 흙수저였는데 성공한 사람 책을 20권 정도 읽어봐. 그럼 생각이 바뀐대. 실제로 그래. 처음엔 비관만 하다가 사회만 원망하다가 그런 스토리 20권 읽으면 뭔가 달라져. 독서가 생각을 바꾸는 거지. 스탠퍼드대 캐럴 드웨 교수 아나? 이분이 연구했어.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지 두 가지 마인드셋이 있대. 고정형이랑 성장형. 고정형 마인드셋, 능력은 타고나는 거야.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사람들은 발전을 못해. 성장형 마인드셋,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야. 드윅 교수 연구 보면 성장형 마인드셋 가진 사람들이 학업 성취도 높고 직장에서 성과도 좋아. 왜냐? 실패를 학습의 피드백으로 보거든. 지금 능력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에 집중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에서 심리적 보상을 느껴. 이게 자기 효능감이랑 연결돼.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성취 가능하다는 믿음. 또 하나 재밌는 연구 있어.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한장기 연구. 1955년부터 1995년까지 40년 넘게 833명 아이들을 추적했어. 극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놀라운 건 3분의 1 정도가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거야. 이 아이들 공통점이 뭐였을까? 어린 시절에 딱 한 명이라도 지속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해준 사람이 있었어. 자기가 유능하다고 믿는 자기 효능감이 강했고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봤어. 이게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야. 환경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 후천적 성장 가능성이랑 사회적 유대가 성공의 핵심이야. 그럼 여기서 질문. 성공의 재능이 중요할까 노력이 중요할까? 펜실베이니아대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가 답을 줘. 그릿이라는 개념으로. 그릿은 열정과 끈기의 결합이야. 장기 목표를 향한 지속적 노력. 더크워스 교수가 미국 육사생도랑 저소득층 학생들 연구했는데 그릿 점수 높을수록 중도 탈락률 낮고 성취가 높았대. 그릿의 영어 철자 보면 재밌어. G-R-I-T. G는 그로스 성장 마인드셋. 아은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I랑 T는 뭐든 간에 결국 핵심은 이거야. 재능 곱하기 노력이 기량이고 기량 곱하기 노력이 성취야. 그러니까 노력이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지.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 근데 노력을 많이 하는 방법이 뭘까? 나는 몰입이라고 생각해. 세상은 확률적으로 흘러가. 이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모든 게 무질서해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사람한테 적용하면 본능을 따른다는 뜻이지. 우리는 자극에 관심 가져. 자극이 도파민 분비시키거든. 자극 없는 상태 싫어해. 뭔가에 몰입돼 있길 원해. 몰입 안 돼 있으면 불안한 생각이 들어와. 그게 생존에 유리했으니까. 아까 사슴 얘기했잖아. 약천적인 사슴은 풀만 뜯어먹다가 잡혀먹고 걱정 많은 사슴은 수시로 고개 들어서 확인하니까 살아남는 거. 그래서 우리 몸엔 걱정이 배어있어. 근데 지금은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자꾸 불안한 생각 들지? 그게 싫으니까 유튜브, 게임 이런 데 빠지는 거야. 그 순간부터 확률적인 삶, 본능적인 삶이 시작돼. 대부분 이렇게 가.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낮은 확률을 구현하는 거지. 생명 현상 자체가 확률을 낮추는 현상이야.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확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생명체는 반대로 가거든. 어떻게? 정보 처리를 통해서. 유전자가 정보를 전달하잖아. 그게 생명 현상을 만드는 거야. 성공한다는 건 확률을 줄이는 현상이야. 우리 본능은 내리막길을 원하는데 성취하고 싶은 건 오르막길인 거지. 제임스 클리어가 습관의 힘에서 한 얘기 있어. 사람들 습관은 내리막인데 성취하고자 하는 건 다 오르막이라고.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에너지랑 시간을 흩뿌려. 이것저것 건드리지. 깊이 파고들지 않아. 근데 몰입은 에너지랑 시간을 한 곳에 집중하는 거야. 돋보기로 햇빛 모으면 종이 태울 수 있듯이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거지. 몰입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생명 현상이 엔트로피 감소시키는 현상이거든. 우리가 죽으면 엔트로피 증가해.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한다는 건 끊임없이 엔트로피를 낮추는 건데 그 메커니즘이 뭐냐? 힌트 하나 줄게. 주말에 등산하는 사람들 많지? 땀 뻘뻘 흘리면서 오르막길 가잖아. 왜 그럴까? 미쳤나? 아니야. 정상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 맞고 경치 보면 기분 좋거든. 올라가는 과정은 힘들지만 성공 경험이 즐거움을 주는 거야. 우리 뇌는 편도체라는 곳에서 고통이랑 즐거움의 강도를 계산해. 감정 강도를 측정하는 거지. 그걸 전두엽에 저장해. 그러면 다음엔 고통 최소화하고 즐거움 증가시키는 쪽으로 행동해. 이게 본능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리막길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오르막길 올라가면 편도체가 고통 계산하지. 그런데 정상 올라가서 강한 즐거움 경험하면 오르막에 대한 기억이 성공 경험으로 바뀌는 거야. 나는 산행이 재밌어. 땀 흘리지만 즐거워. 성공 경험한 도파민 분비되는 그 느낌.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방식으로 학습해야 돼. 그래야 오르막길을 기꺼이 가게 되는 거지. 이게 삶의 문제를 푸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먼저 뭐에 몰입할 건지 찾아야 돼. 평소에 당장 답 안 보이는데 이거 깊이 생각할 가치 있겠다 싶은 거 메모해둬. 그 중에 적당한 거 하나 고르는 거야. 예를 들어 10개 찾았어. 근데 10개 동시에 하는 건 몰입 아니야. 2개도 몰입 아니고 한 번에 하나씩. 수능 볼 때 1번 문제 풀다가 2번 문제 안 가잖아. 풀릴 때까지 파는 거지. 경험 없으면 쉬운 거부터 해서 성공 경험 쌓. 자신감 얻고 나서 어려운 거 도전하면 돼.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어려워해. 내가 보기엔 생각이 아니라 고민을 하는 거야. 고민이랑 생각을 구별해야 돼. 어떤 문제 해결 못하면 큰일 나. 부도 나거나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러면 고민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생각해. 그럼 해결책 나와.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 고민이 문제 해결했다고. 아니야. 고민은 생각하도록 유도했을 뿐이고 생각이 해결한 거야. 이 관계를 알아야 돼. 고민은 생각하도록 동기 주지만 그 이상은 방해만 해. 고민은 나쁜 거야. 1초도 쉬지 않고 스트레스 받으면 노이로제 걸려. 머리 아프고. 작업 기억을 고민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문제 해결에 방해되는 거지. 제일 좋은 건 걱정 안 하는 거야. 문제 설정 딱 됐어. 도전하기로 했어. 그 다음은 걱정 놓는 거야. 결과에 집착하지 마.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최선을 다한다. 이거지. 과정에만 집중하면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 왜냐? 우리 뇌가 기억 저장할 때랑 인출할 때랑 다르거든. 저장할 땐 각성된 상태가 유리해. 단기 기억 만드는 물질이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인데 각성 상태에서 많이 나와. 근데 아이디어 내고 문제 해결하는 건 기억 인출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하고 공부한 모든 게 장기 기억에 있어. 그게 잠재력이거든. 거기서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장기 기억 인출되면서 아이디어 나오는 거지. 기억 인출은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이 담당해. 이완될 때 많이 나와. 부교감 신경 우세할 때, 명상할 때처럼 편안한 상태. 쉬는 대신 생각하는 게 솔로 싱킹이야. 아세틸콜린 가장 많이 나오고 장기 기억 인출 잘 되는 상태가 잠든 상태래. 깨어있을 땐 전두엽이 감정의 뇌를 억제하고 있어. 전두엽이 사령관이거든. 감정 억제 안 하면 사회생활 못해. 상사가 기분 나쁜 말 했는데 분노 참지 못하면 멱살 잡고 싸우게 되잖아. 친구가 잘못됐는데 쌤통이라고 웃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감정 억제해야 되는데 전두엽이 그 역할을 해. 그래서 최면 들거나 잠들면 흐느끼는 경우 많아. 전두엽 활동 약화되니까 감정이 활성화되는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기억 인출돼야 되는데 전두엽이 억제하니까 인출이 잘 안 돼. 잠들었을 때 기억 인출 능력이 천재 수준 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자기 실행력 수준을 정확히 아는 게 먼저야. 혼자 파악하기 어려우면 전문가 관점에서 진단 한번 받는 것도 방법이지. 객관적으로 점검받고 시작하면 훨씬 빠르거든. 실제로 내가 지도하는 사람 중에 전혀 지치지 않고 몰입하는 사람 있어. 지금 미국에서 분자생물학 박사 과정 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도 하고 있어. 200 몇십일 동안 하루 종일 공부만 해. 연구만 해. 너무 행복하게. 하나도 지치지 않아. 몰입하면 가능해. 몰입하면 행복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지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게임하고 도박하는 거지. 행복하면 그런 거 할 이유 없거든. 2분 지난 5개월 동안 공부한 시간 계산했더니 1천 몇백 시간이래. 하루 평균 13시간 반.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노력이 중요한 건 분명해. 근데 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아무리 해도 안 지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몰입이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노력만 하면 성장 못해. 지적인 도전을 해야 돼. 문제가 있어. 도전적인 문제. 답이 안 보여. 어떤 문제는 즉각적으로 답 보이지. 어떤 문제는 즉각적으로 답 안 보여.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즉각 답 안 보이면 못한다고 생각해. 근데 1시간 생각하는 사람 있어. 능력은 똑같은데 1시간 생각하면 답 나오는 문제 엄청 많아. 그 사람이 더 많은 문제 해결하니까 능력 있다고 보이는 거야. 1시간 생각해도 답 안 나오는데 포기하는 사람 있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 있어.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이 또 더 많은 문제 해결하지. 하루 종일 생각해도 답 안 나오면 포기하는 사람 있고, 일주일 생각하는 사람 있어. 한 달, 1년. 능력 똑같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해결하는 거야. 아인슈타인도 이런 식으로 했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야. 포기하지만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 거지. 단순하잖아.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오면 속도가 빨라져. 예전엔 하루 종일 걸렸던 문제가 이제 즉각 답 나와. 예전엔 일주일 걸렸던 게 1시간이면 나오고, 한 달 걸렸던 게 하루면 나와.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되냐. 계속 도전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교육도 그렇게 바뀌어야 돼. 아까 엔트로피 얘기했는데 발달한 사회가 엔트로피 낮은 사회야. 확률적으로 아주 낮은 걸 구현하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 뇌 속도는 문명 속도를 못 따라가. 그게 숙제야. 내가 엔트로피 낮추지 못하면 문명의 노예가 돼. 벅차. 스트레스 받아. 문명이 발달해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나는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 살기 싫어. 엔트로피 낮추고 싶지 않아. 그럼 어디 가야 돼? 아프리카. 거기는 자유로워. 늦잠 자도 되고 사냥해서 먹으면 되고. 근데 문명을 원하잖아. 문명된 사회를 원할 땐 엔트로피 낮출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문명의 노예가 되는 거야. 엔트로피를 체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몰입이야. 문명 발달할수록 AI 발달할수록 몰입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야. 내가 스스로 집중할 수 있고 확률적으로 낮은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만 행복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생각해봐. 우리가 원하는 삶, 성취, 부자가 되는 것, 이 모든 게 엔트로피 감소야. 확률적으로 낮은 상태를 만드는 거지. 몰입은 단순한 집중이 아니야. 의식의 질서를 유지해서 생명과 문명의 엔트로피를 낮추는 자기조직화 과정이야.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가 몰입을 정의했어. 현재 활동에 완전히 집중해서 자아의식이 사라진 최적의 경험 상태. 몰입의 핵심 요소에는 명확한 목표, 적절한 도전 수준, 즉각적인 피드백, 자기 통제감, 시간 왜곡이 있어. 황농문 교수의 석에 따르면 몰입 상태는 의식의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래. 정신 에너지가 한 점으로 집중된 상태. 반대로 걱정이랑 산만함은 엔트로피 높은 상태고 행복감 떨어지지. 일반 상태에선 의식이 외부 자극, 걱정, 잡념으로 분산돼. 근데 몰입 상태에선 감정, 생각, 행동이 하나로 수렴돼서 뇌가 안정된 에너지 흐름 만들어. 불안의 진화적 기능은 위험 감지였지만 몰입의 심리적 효과는 그 불안 에너지를 창조적 방향으로 질서화하는 거야. 걱정은 생각하도록 유도하지만 문제 해결은 못해. 오히려 몰입, 집중된 사고랑 이완된 기억 인출 과정이 실제 해법을 이끌어내. 몰입할 때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균형이 맞춰져 뇌의 전전두엽이 비판적 자기 검열을 최소화하고, 이 상태에서 장기 기억 인출 담당하는 아세틸콜린이 활성화돼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떠올라. 몰입 경험은 긍정적 감정으로 저장돼서 이후 오르막길 도전을 즐기게 만들어. 편도체 마이너스 전전두엽 회로의 학습 과정이지.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지 부하는 커지고 엔트로피도 증가해. 몰입 능력 안 기르면 정보 과잉 속에서 주의력 붕괴, 스트레스 경험해. 반대로 의식적으로 엔트로피 낮추는 습관 가진 사람은 자기 통제랑 몰입 유지하면서 현대 문명 속에서도 행복 유지해. 자기 조절력, 집중, 습관적 몰입 훈련으로 가능하지. 정리하면 이거야. 불안은 생존을 위한 경보 시스템. 근데 몰입은 그 에너지를 의미 있는 방향으로 재조직해서 엔트로피 낮추는 창조적 행위. 성장 마인드셋, 회복 탄력성, 그립. 이런 게 자기 조직화적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기반이야. 결국 인간의 성장은 본능, 엔트로피 증가를 넘어서 의식적 질서와 엔트로피 감소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몰입은 그 메커니즘의 정점에 있어. 몰입은 인간이 확률적으로 낮은 상태, 드문 성취를 만들어내는 가장 진화된 정신적 기술이야. 그래서 독서가 중요한 거야. 독서는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거든. 부자 되고 싶어. 부자의 뇌를 이해해야 돼.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독서로 가능해. 뇌는 학습하고 변화해.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뇌는 평생 변할 수 있어. 몰입하고 학습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여러분도 할 수 있어. 능력 문제 아니야.